오늘은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경매가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왜 낙찰을 받아놓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경매가 나오느냐? 보증금도 몰수되죠?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은 몰수가 됩니다. 그리고 몰수된 보증금은 법원 직원들 술 받아 먹고 회식비에 쓰는 게 아니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. 자,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. 여주의 땅인데 요 땅 주인은 제가 잘 아는 지인의 후배입니다. 후배인데 내일 모레가 경매 입찰인데 큰일 났다면서 쫓아왔어요. 내일 모레가 입찰인데 경매 들어가면 큰일 난다. 이 땅은 그 당시 모텔 허가를 받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땅이랍니다. 그래서 경매로 날아가면 안 된다.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. 감정금액은 4,986만 원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요 보면 저당권이 7,500만 원이고 그리고 채권 청구 금액은 6,500만 원. 채권 총액이 이자까지 다 합쳐봤자 7,500만 원밖에 안 되죠. 그런데 그 지인의 후배 말에 의하면 이 땅은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. 감정이 좀 저평가됐죠. 모텔 허가를 받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. 자, 그래서 당장 내일 모레니 그런 빚을 갚아버려라. 그랬더니 이 돈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. 일단 내일 모레 내가 낙찰을 받을 테니 한 달, 두 달, 한 두 달이면 돈이 준비되느냐? 그러면 준비된다 그럽니다. 그러면 일단 제가 낙찰을 받고 그리고 돈을 만들어 봐라. 돈을 다 갚아버리면 경매는 취소가 되죠. 그렇게 해서 제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. 1억 5,060만 원, 302%의 낙찰을 받습니다. 이때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60명이 나왔습니다. 우리가 경매에서 흙 속에 진주를 찾으라 그러죠. 예, 이렇게 진주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진주는 있는데 진주값 다 쳐줘야 됩니다. 귀신같이 한다는 겁니다. 자, 1억 5,060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니 대금 지급기일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? 4월 16일 낙찰이 됐으니 일주일 후 4월 23일 허가 결정이 되죠. 그리고 23일로부터 일주일이 되는 30일까지 항고기간이 됩니다. 항고기간이 끝나면 확정이 되죠. 확정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됩니다. 그러면 대충 한 두어 달 시간이 되죠. 그럼 두어 달 동안 열심히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갚으라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두 달이 다가오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잔금을 납부해버리고 소유권을 가져가면 안 되겠죠? 아는 사람인데. 그래서 잔금을 미납하게 됩니다. 미납하면 보증금 10% 498만 6천 원은 몰수가 되죠. 그리고 재경매가 나왔습니다. 6월 18일, 4월 16일 날 매각이 되었다가 두어 달 후 6월 18일 날 다시 경매가 나왔습니다. 자, 또 와서 사정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지인을 내세워서 또 낙찰을 받게 됩니다. 같은 방법이죠. 곧 돈이 마련되니 일단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안 된다. 그 당시에 제가 1억 5,060만 원을 썼는데 2등 한 사람이 저하고 10만 원 차이가 났어요. 그래서 불안해서 이번엔 넉넉하게 1억 8천만 원을 쓰게 됩니다. 참고로 미납한 낙찰자는 그 다음 재경매 사건에서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인을 내세워서 1억 8천을 쓰고 또 낙찰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친구는 또 돈을 만들지를 못합니다. 그렇죠? 사람이 경매에 들어가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시 재경매가 들어갑니다. 이때는 여주지원의 경우에는 재경매 시 입찰 보증금은 30%입니다. 4,986만 원의 10%가 아니라 4,986만 원의 30%.
대략 한 1,500만 원 되죠. 그래서 또 1,500만 원이 몰수가 됩니다. 여기서 한 500여만 원, 여기서 1,500여만 원, 2천만 원이 날라갔죠. 그리고 2달 후 다시 8월 20일 날 재경매가 들어갑니다. 자, 이때는 또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1억 7,800만 원의 낙찰을 받게 됩니다. 이 시점이 묘하게 됐습니다. 그 당시 여주 이천 지역이 갑자기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.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모든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하는 그 법이 생길랑 말랑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1억 7,800만 원을 쓰고 더 높은 금액에 팔리면 배당받고 종결하자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억 7,800만 원의 낙찰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서야 그 지인의 후배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. 채권 총액이 7,500만 원이죠. 7,500만 원을 갚고 그리고 경매 비용도 갚고 그렇게 해서 경매는 이렇게 취하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낙찰을 받고 시간을 좀 벌고 또 낙찰을 받고 시간을 벌어서 경매를 취하시킨다는 겁니다. 단기간에 돈이 준비될 줄 알고 이렇게 낙찰을 받고 미납하는 식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. 낙찰을 받고 항고를 하고 그리고 시간을 벌어서 돈을 마련해서 경매를 취소시켜도 무방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낙찰을 받고 미납을 하고 또 낙찰을 받고 미납을 하고 왜 그럴까? 시간을 벌어서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. 그리고 이 몰수된 보증금은 경매가 취소, 기각이 되면 다 돌려받습니다. 경매가 취소가 됐으니 당연히 몰수됐던 보증금도 다 돌려주죠. 이자까지 붙여서 줍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부탁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